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동일성 매칭 중에서 단어를 보고 포인팅 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지만은 포인팅도 큰 의미에서 매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걸 그대로 포기할 수 있느냐, 똑같은 거 근처에 놓아둘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것을 알고 그것을 말했을 때, 안 그러면은 보고 그걸 가리킬 수 있느냐, 건네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포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 등가의 개념에서는 큰 의미에서 우리가 매칭하고 포인팅, 이 부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A 대 A로 하느냐, A 대 B로 하느냐, A 대 A 다시로 하느냐, 이런 개념들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 포인팅을 통해서 단어를 찾는다는 것은 이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앞 시간에 글자와 숫자에 대해서 한번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이전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보입니다. 그 전에 블록 모방이나 다른 건 잘 가다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요. 특히 단어라는 것은 생각보다 추상적인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는 뭘까요? 동일한 단어를 보고 나서 포인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칭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제 바로 이것도 또 하나의 그 매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냥 단어를 말하고 나서 줘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순수 포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팅하는 능력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성 매칭, 단어를 보고 포인팅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을 잘 따라오시면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영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지는 것 같다. 100%는 아니지만은, 이 안에서의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조금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화되고 동일한 형태에서 조금 더 비구조화되고 추상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죠. 우리가 8번째까지 하면은 동일성 매칭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아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학습을 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인 학습이라는 교육을 하는 초등교육, 그리고 좀 빠르게는 유치원 교육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갖춰지면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동일성 매칭에서도 또 이러한 단계적으로, 이 안에서도 단계적으로 나눠진 건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단어를 보여주면 목표 단어 포인팅하기 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일성 매칭은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큰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은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보여주면 목표 단어 포인팅하기예요. 10가지 단어 선택을 했습니다. 10가지. 때로는 20가지, 30가지 해도 됩니다. 더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단순 포인팅은요, 조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0개가 아니라 20개, 동물도 한 20개, 30개, 많게는 그 이상, 또 다양한 형태의 동물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사물 엄청 많죠. 그리고 사물, 동물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매칭을 통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목표가 뭘까요? 매칭입니다. 그러면 음성도 들어가고 글자도 들어가는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매칭을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포인팅이라는 목표를 두고 하면은 이 과정이 더 많아지고 포인팅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단어를 보여주면 목표 단어 포인팅하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것을 매칭해야 되는데 포인팅으로 매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찾아봐, 가리켜봐. 아니면 내가 그냥 안 보여주고, 아까 말했죠, 음성으로 그냥 말했을 때 주게 되면은 그냥 바로 포인팅이 되는 겁니다. 단어를 보여주면 목표 단어 포인팅하기. 10개의 단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10개 중에 똑같은 한 개의 단어가 있겠죠. 똑같다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금 차이를 둔다면은 똑같은 단어의 글자체나 이거는 조금 크기나 이건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일반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후에 프로그램 정석을 진행해 보다가 조금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착안이 올 겁니다. 똑같은 거 찾아봐, 가리켜봐 라는 말을 듣고 똑같은 단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시로 제가 모자, 신발, 시계, 가위, 휴대폰, 자동차, 오리, 염소, 뱀, 호랑이 이 단어를 활용했습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10가지를 한 거고요. 여기에 자 제가 프로그램으로 이걸 구안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 저거 10가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해볼 건데 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쓰여진 부분이 자 단어 보고 목표 단어 포인팅이고요. 장기 목표, 자 이것도 2번 연속된 매칭이 80% 이상 달성이 되면은 우린 된다라는 겁니다. 20번 중에서 16번 이상이 2번 연속 나오면은 이건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제가 6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0개의 단어 있죠? 바로 10개를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할 것 같아. 동일하게 그냥 가져다 놓는 건 괜찮은데 보고 나서 다시 내 앞에 있는 글자를 또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네? 가르쳐야지 라는 뭐 그거나 매칭이나 뭐가 달라요 라고 하겠지만은 실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포인팅이라는 작업 그리고 거리라는 작업 이러한 작업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이는 또 다른 레벨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단어 3개 먼저 합니다. 뱀, 모자, 호랑이가 놓여져 있고 3개의 단어 중에서 1개의 똑같은 단어를 보여주면서 똑같은 거 찾아봐. 똑같은 거 가르쳐봐. 이런 식으로 말을 듣고 나서 똑같은 단어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포인팅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단어 3개도 이렇게 또 해봐요. 또 다른 단어 3개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개를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5개 중에 하나를 제시했을 때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7개도 해보고 10개도 해보는 이런 과정으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이 6단계이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특정 아동에 따라서는 또 다른 목표가 된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제가 그냥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6가지의 단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장기 목표인 자,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장기 목표가 나오고 습득 증거 나옵니다. 프로그램명이 나오고 자,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표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하는 거 있죠? 3개의 자, 카드를 보여주고 나서 아동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단어 중에 1개의 단어를 보여주며 똑같은 거 찾아봐, 가리켜봐 라고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시한 단어 카드와 동일한 단어 카드를 포인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포인팅하면은 강함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정 피드백이 들어간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 앞으로 프로그램도 이렇게 구성하면 되고요.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선행사건 이 행동이 직전에 일으키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야 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의 A, B, C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A, B, C가 계속 반복적으로 함을 해가지고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라고 했고 이 ABC는 런유닛이고 이러한 단계로 가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이 장기 목표를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거 비연속 시행 훈련 자 변별 학습 훈련 DTT라고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다 DTT 프로그램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번째 목표까지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양식을 완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가지 단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 모자, 호랑이, 휴대폰, 신발, 자동차, 오리, 염소, 시계, 가위 이렇게 있어요. 자, 저는 일단은 10가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20가지, 30가지 하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볼 수 있어요. 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은 지금 저는 첫 번째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글자의 형태가 다른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비슷한 거. 왜? 이거는 동일성에 대한 매칭이거든요. 조금 이 글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걸 변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 알 수 있고 이거하고 이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자가 있는데 뭐 부자가 왔다. 자는 똑같은데 자 모하고 부는 다르죠. 모기, 방금 모가 들어가는 거 모래 이런 식으로 조금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아이한테 어디까지 알려줄 건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리 했으면 오이,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계 했으면 시간, 방금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비슷한 글자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3가지 삼음절로 된 글자를 주로 활용한다든지 이거보다 더 긴 것 해가지고도 이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가볼 거야 라고 프로그램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선은 저는 가장 명확하게 우선은 왜? 글자를 보고 나서 이제 동일하게 매칭되는 걸 포인팅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해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항상 목표의 기준은 그겁니다.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달성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를 넘었을 때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뱀, 모자, 호랑이 이렇게 글자 카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어죠. 단어 카드가 제시되어 있고 이렇게 뱀이라는 단어가 제시되면서 자 이것은 뱀이야. 똑같은 거 가르쳐봐. 똑같은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글자보다는 그림이나 다른 형태를 더 잘 가져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글자와 숫자로 넘어가게 되는 개념이고 단순 글자와 숫자를 하고 나서 이제는 이러한 단어적인 개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숫자도 다음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앞에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호랑이일 때는 호랑이. 자, 이거 모자야. 똑같은 거 가르쳐봐. 모자. 자, 똑같은 거 어딨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10가지를 자 5가지도 제시했다가 6가지도 제시했다가 아까는 7가지 있었고 10가지 하는 거 있었죠. 점차 늘려가면서 이렇게 매칭을 통한 포인팅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맥락은 비슷하다는 거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잘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저렇게 기준으로 해서 동일성 매칭을 지금 7가지 이렇게 단계로 진행을 했구나. 우리 아이한테는 어떠한 단계부터 진행해 볼 거야. 그리고 저기 영상에서는 이걸 제시했는데 나는 이걸 더 확장해서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하면 되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단어, 자, 글자에서 하나의 단어의 형태를 꼈을 때 이 단어를 보고 나서 똑같은 걸 찾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간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이하고 하다 보면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단계를 다지고 갔을 때 다음에 어떠한 학습 능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간다는 입장으로 조금 잘하는 것 같아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또 한 번 저는 시도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다음 프로그램을 했을 때 더 추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서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알려주는 ABA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저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쓰여져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었죠. 그것도 영상을 보시다가 잠시 멈춰놓고 저렇게 짜는구나. 그러면 저렇게 짜는 거나 똑같이 저거까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정말 상세하게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